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29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김원식 선생님께서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게 그 행아웃 통해 가지고 화상 채팅하다가 직접 오시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진짜 얼굴을 그죠?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중요하게 이제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선관위의 이제 그 해킹 문제에 대한 답변 이걸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축하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최고의 권위인 명예의 숲 으뜸상을 수상하셨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이렇게 쪽지가 와서 알았는데요. 네. 뭐 시상식은 내년 초에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민족 국제에 거의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계속 보냈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메인 어떤 된 게 한 100개 이상 되면 100개 이상 톱 기사 네. 그런 시상을 주는지 몰랐는데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알아서 뭐 제가 뭐 잘했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똑같은 진실보다 또 미국에서 보는 어떤 그러한 시각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존의 여러 가지 한국 언론 매체들에서 보다 좀 다루지 않는 글을 쓰려고 원전, 원문, 또 발표한 보도 자료 이런 걸 위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더 잘하라고 그렇게 오마이뉴스 측에서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신 것도 이제 1년만, 거의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또 오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냥 뭐 소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해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은 이제 중국에 황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는 한인들이 한국에 가면 굉장히 공기란 답답하다는데 그런 거는 뭐 자연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도 미국에서 한국 뉴스들을 볼 때보다도 실제로 한국 와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전혀 그냥 꽉 막혀 있는 같은 거. 예를 들어 저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사적인 어떤 취재도 하고 하는 저널리스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젠가요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겠다. 네. 이게 무슨 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뭐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현장 사상 처음이지만 미국이든 뭐 호주든 어디든 그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이 소위 말하는 대안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현 정부는 그게 어터너티브를 하죠. 대안.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이라는 또는 정부라는 그러한 주체들이 뭐 국무총리든 어떤 거든 이제 대안이 없어서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땅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하게 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 총리 얘기 딱 듣고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보통 회전문 인사라고 했는데 회전시킨 인사 자체도 없는 상황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켜보시고 많은 이제 기사도 써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한국에 직접 오셔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 사임한 총리가 다시 등장하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연결되고 있어서 저는 이 세월호 참사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하나의 어떤 하늘의 어떤 경고가 아닌가. 총체적인 부정을 보여주는 그게 정의롭지 못하는 이게 총체적인 부정을 보여주고 그 아까운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일깨워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나가면서 개혁이나 어떤 개조가 되지 않고 뭐 박근혜 정부는 개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현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어떻게 개조를 하는지 저도 의문이지만 그런 총체적인 부정의 연관선상이다. 그래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더 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그러한 걸 먼저 제일 느낍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게
사고 원인도 아직 안 밝혀져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충돌설, 그다음에 뭐 자초설도 있고 또 뭐 급변 짐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물 밑에 깔아앉아 있고 사고 원인도 안 밝혀지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느냐. 우리 그 총체적 부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부정의 문제.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취재를 하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시간대 9시 26분이든 24분인데 그 CN235라는 그 수송기가 아닙니다. 그 완전히 그 만약에 해경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초계기 모든 네. 장비를 갖고 있던 모든 레이더든 있었다는 거는 정부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40에서 45도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런 문제들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지금 한국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뭐 세월호 조사특위 또 뭐 새누리당이죠 반대로 해서 시간만 끌고 있고 해서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주제 선관위의 전산망 해킹 관련한 답변 이 온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 선관위에다가 이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충격적이라는 또 칼럼도 쓰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선관위 입장은 전산망이 해킹돼도 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우선 결론적으로는 권 대표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도 좀 충격적이고 저도 보안 전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국에서 영상 대담을 하면서 네. 그 투표지 제어 분류기 그 문제를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뭐 양당이 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의 모양새 맞추는 것 같고 제가 우선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대로 답변이 왔어요. 그 네. 선관위가 뭐라고 왔냐면 마스터키는 제어용 PC에 탑재된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보안 카드를 내부에 이제 접근을 통제하는 키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최고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기네들도 중앙선관위 최고 전산망에 최고 권한이 있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마스터키는 아니다는 거. 이게 이제 처음 왔는데 이 말씀을 왜 한번 반복드리냐면 우리 권 대표님도 그러셨고 그런 동영상도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하니까 그거를 보면은 어떤 보안들이 아니 뭐 여당 야당이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네. 그거 뭐 얼마나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제가 보안 전문가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그건 그냥 투표지 제어 분류기에 그냥 그 키를 만드는데 그 3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양당이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보안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 여당 인사, 야당 인사, 사무국장 3명이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가지고 계시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선관위가 가지고 있냐? 도난 분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봉인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최고 권한도 아닌 투표지 분류 제어기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전산망을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취재하려는 전산망의 아주 하위 단계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투표지 분류기 소위 얘기하는 분류기를 돌리기 위한 어떤 키, 그렇죠. 그 정도 바로 그겁니다. 수준이다 이런 거죠. 예, 그게 다시 돌리던 무기열성 검사를 하던 그 작동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그걸 넣죠 카드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뭐 리부팅을 한다든지 예, 그런 장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제일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위 단계에 있는 보안 카드 키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충격받는 걸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설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 결과가 해킹 등으로 인하여 조작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것일 뿐 당선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국민들이 결과를 볼 때는요. 예. 투표가 끝나고 나면 6시 이제 출구조사를 봅니다. 네. 그래서 대강 이제 당선인이 결정되고 거의 이제 그걸로 믿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개표율 1%, 2%, 3%에 올라가면서 거의 50% 넘어갔을 때는 당선인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전산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선인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조작이 되고 하더라도 각 투표소에 있는 결과표들
선관위 얘기로는 이제 개표 상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시 맞춰 보면은 저 개표 상황표를 다시 모아서 그거에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 다 저기 뭐 도장도 찍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 도장도 위조가 많고 개표 상황표도 엉터리가 많고 어쨌든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맞춰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해킹이 돼서 예를 들어서 당선인은 뭐 가상입니다. 노무현인데 뭐 해킹이 돼서 뭐 이해창이가 됐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 대형 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대형 사고고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뭐 어느 국가에 일어난다면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답변 자체가 전산 보안망을 모르고 선관위에 있는 이 전산 보안단을 뭐 거의 뭐 형사적 책임도 나는 이 모면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이런 입장이라면 공식적으로 제가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개표 결과는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최종 개표 결과를 개표 사무위원이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보고용 PC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에 의해 공개되는 개표 결과와 홈페이지에서 개표되는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진위 여부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각 투표소에 있는 개표 상황표가 개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게 문제라고 많은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투표 용지는 100명 나갔는데 어떻게 투표 한 사람은 15명이 되며 또 예를 들어서 뭐 개표율은 지금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개표율은 방송에 나가고 있고 득표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고난도지만 투표율이 마치 함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간다든지 이런 거. 개표 현장에 있는 개표 상황표 자체도 지금 개표 결과표죠.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선관위는 그거 인정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단계에서 역으로 역으로 그거 인정 다시 맞춰보면 된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전부 다 거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답변이 올 수가 있는지. 예.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산망이 어떻게 보완되냐. 지금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것은 그 개표지 분류기에서의 보완 얘기는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모든 개표 결과가 모이는 선관위 전산망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저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게 우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선관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전산망 아무 문제 없다면서 해킹 당해도 예, 아무 문제 없고 뭐 개표 상황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뭐를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 문제, 개표소 현장 문제. 그 개표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투표지 분류기 홈표가 발생한다든지 제대로 분류를 못한다든지 개표 수가 엇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투표인 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현장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고 또 선관위가 또 말하는 개표 상황표만 보면 된다. 전혀 선관위원장이 도장이 아닌 것도 찍혀 있고 예, 위원장이 인정도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표 상황표를 어떻게 인정하란 말입니까? 그 여기 이제 그 하부적인 차원이지 이 부분이. 근데 이건 일단 또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보고용 표시를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닙니까? 뜨면 여기에서 투표소에서 선관위로 가는 거거든요. 가서 선관위가 취합하고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했는데 주권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면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담당 정보보안센터과가 그 주무관이 전용망을 쓰고 VPN 사설망이라는 VPN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뭐 외남대지법 인터넷 보안 전문가 출신이니까 그건 어디도 하는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모든 국가기관이든 뭐 개인 기업들이 VPN도 쓰고 전용망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해선도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식 이메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하나 읽어드리면 중앙선관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고 또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정책이 그러니까 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 자체가 지금 제가 형사적 책임 문제까지를 분명히 하는 이유가 과거 기억나실지 몰라도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LG 쪽 맡고 있는 LG전산에서 이제 보고서도 내고 보안 정책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IT 시설에 대한 보안 정책은 가장 높은 비밀 등급 대상 중의 하나로서 외부에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법이 있고 다 정보 청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나 법령에 정한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각 기관들이. 그러면 선관위법 또는 뭐 선거 관련 법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규정이 어떤 영에 있느냐 없답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고. 자기네들이 없대. 그럼 네. 뭐냐고 제가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지침이래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보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지침이랍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자칫 내부의 예, 지침.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법령 위반입니다. 다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럼 보안정책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충격적인 답변합니다. 담당자가 왜 그럼 공개 안 하느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보안 전문가도 했고 이런 걸 자꾸 공개를 하고 이래서 시작점을 알아가고 오픈을 자꾸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되느냐니까 뭐라 하느냐면 그걸 공개하면 또 해킹에 취약해진답니다.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렇게 답변해서 네. 아니 유학번에는 해킹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또 공개를 못 한답니다. 실무자는. 아, 네. 이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다 각 여러 가지 시민단체 또 각 개인분들 여러분들이 그 1, 2년 넘게 대선 때부터 지금 그 투표 현장의 문제들, 투표 제어기 분류기 문제, 뭐 여러 가지 홈표 문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바로 저 개표 상황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조작 문제 제시하고 있고 저는 그럼 전산망은 이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전산망을 체크했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로지스텍 감소를 해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 득표율이 가는데 저도 고백하자면 설마 뭐 그냥 어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설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 권한이 있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 관계자는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갖고 이걸 루트 권한이라고 하는데 최고 권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굉장한 범법이죠. 네. 그리고 누가 해킹이 들어와서 해킹을 해서 심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보안 정책이 잘 돼 있겠지 해서 지금 그거 밝히라는 거였는데 안 밝힌다고 이러니까 저는 내부자에 의한 조작 또는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을 이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의혹을. 그럴 가능성이 더 이 답변을 통해서 예, 확인되는 보안 거죠. 전문가로 그 충격을 받았다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률도 아닌데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런데 네. 디도스 공개할 때는 공개를 했고 보안 정책을 담당한 회사가 보고서도 썼어요. 네. 자기네들 이게 문제였다고.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걸 공개하라 하니까 전혀 공개하지 못한다. 그 앞뒤가 시청자분들이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정책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관위 답변으로 보면은 이게 그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네네. 보안 정책이란 게 어떤 건지 개념을 한번 예, 좋으신 그 질문이신데 보안의 내부 뭐 마스터키란 표현도 선관위가 만든 거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산 전문학적으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 방화벽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고 또 뭐 VPN 어떻게 해놨고 서버는 몇 개가 있고 데이터 서버 어디 있고 뭐 있고 이런 거 공개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뭐 그건 굉장히 두꺼운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각 서비스 영역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 적용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이건 기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현재 보안 회사를 어디에 의뢰를 하고 있고 지금 투표지 분류기도 건 대표님 아시다시피 납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 받았을 때 그 납품이고 뭐고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뭐 어떤 규격이 뭐였고 어디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그 PC가 중국제인데 네. 사실은 거기 무선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안 뗐더라. 인터넷이 아예 끊어져 있다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무선 장치 이런 거 다 있더라. 이런 문제들. 네. 그런 정책들을 다 공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 서버는 어떤 회사들이 지금 보안을 하고 있고 구격을 우리가 뭐로 산정을 했고 어떻게 입찰을 했고 어떻게 했다. 또 디도스 사건 이외에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보안 정책을 해서 어떤 단계로 했다. 또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 뭐 보안 전문가든 누구든 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다는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런 거는 다 공개를 합니다. 정책은. 그렇죠. 어디 국가기관에는 공개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런 답변 자체가 선관위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인데 또 이거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이 엄청난 답변이라는 거를 인식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김원희 선생님이 못 알아먹을 거다. 이렇게 정도 답변을 하면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에 한 2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또 선관위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답답했다.
또 선관위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 제가 이번에 이게 질의응답을 하고 문서를 받고 이제 느끼겠어요. 다시 과거를 보게 되면 결국 선관위는 이러한 그 해킹 문제, 또 조작 문제, 투표소 내에서 현장에서의 조작 가능성 문제, 오작동 문제 이런 게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깨끗하다, 뭐 잘 돌아간다. 아주 자만심이라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거죠. 그런 사고 방식에 있다는 걸 이번에 실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 하지만 국가기관 어떤 행정부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준사법기관, 예를 들어서 위원장분들 대개 다 법관들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국민의 위험을 받은 겁니다. 국민이 주권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걸 개표를 하고 당선인을 발표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관위가 어떤 뭐 국가 그게 최고 기밀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를 숨기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셨던 게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루트 권한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어떤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보안 정책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거 밝혀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그냥 마스터 키가 있다. 예를 들어 그게 다 보안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 느낌이죠. 네. 예, 마스터 그런데 그거는 당시 투표 그 제어 분류기를 작동시키는 카드 그 카드를 뭐 전국적으로 발급하는 공문 그 발급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세계를 만들어 놨다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거하고 상당히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밝혀낸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의혹이라는 거는 지난 대선 때는 투표 현장의 의혹도 있었지만 그 개표 결과가 너무 일률적으로 그 로지스틱 함수를 그리듯이 한 번도 딱 차이 나는 게 문재인 후보가 밑에 있고 이게 거의 그대로 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전산을 해킹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이 분명히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우리는 전산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보안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사는 누가 쓰며 그다음에 각각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를 다 밝혀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굳이 뭐 오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면 비보도 요청해가지고 기자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제가 보안 전문가를 5, 6년 했기 때문에 그거 공개한다고 해킹이 취약해지지 않습니다. 해킹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기관 뭐 저희 주권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사이트가 아닌 이상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그 사이트는 해킹에 다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그 CIA 미국 국방부가 뭐 심심찮게 해킹되고 있고 뭐 나사를 피워놓으면서 거의 중국과 미국과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런 어떤 웹 서버를 하는데 노출이 되니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터넷을 끊으려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하는 말씀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주파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노트북에 있는데 F5 키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라 하는데 엄청난 횟수의 세로 고침을 누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쪽의 서버는 그냥 엄청난 양의 이게 수신을 받는 거죠. 그러다 그냥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도스 공격, 그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이라 하는데 도스 공격이라 하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한 정면에 예를 들어 디도스 방은 선관위가 한번 당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건 디도스 이상의 문제라고 봐요. 뭐 그까지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예를 들어 디도스는 어떻게 방어 정책이 돼 있으며 이런 문제 또 웹서버 보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돼 있고 또 데이터 서버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런 걸 당연히 갖고 있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관위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정책이 독점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선관위 독점물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또 공개를 해야 또 각계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더 보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선관위 답변이 이제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딱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계신지. 제가 이제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게 전산학적으로든 보안적으로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어형 프로그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인쇄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요즘은 일체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또 문제가 또 있다는데 거기 제가 직접 봤는데 주권 방송을 한 게 투표 매수는 예를 들어 100표, 투표한 사람은 115표.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네. 크로스 작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익을 다 받았겠죠. 이렇게 납품 받을 때 테스트했고. 예를 들어 우리 뭐 집회기 분류기도 뭐 이게 에러 일으키면 금융이 다 마비되는데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러한 현상이 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어디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선관위가 답변이 오고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개표 참가하는 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 정신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그 원인이 뭘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상입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A, B가 있는데 반드시 A가 당선시켜야 되고 결정이 정해졌어요. 누가 해킹을 했던 내부 조작을 했던 그럼 표가 예를 들어서 200표 대 100표로 딱 이겨야 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역으로 나간다는 거. 역으로 나가면은 각 개표소별로 그 맞는 숫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보고형 PC가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한다 했거든요. 해킹이 무서운 해킹인데 A 투표소에서는 개표소에서는 분명히 A가 한 70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A는 그만큼 안 찍은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60명밖에 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 70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령 정답을 해킹한 이게 조작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현장에서 개표가 되고 그 개표 결과가 보고용 PC를 통해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 집계가 돼서 방송사로 나아가고 홈페이지로 게시되는 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네. 지금 답변을 보시니까 역으로 네. 중앙 선관위 서버에서 네. 결과치가 네. 오히려 그 현장 개표소로 네. 내려가는 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핵심되는 게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조작하지 않았는가, 뭐 해킹 툴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설마로 끝났는데 이렇게 공개 안 하고 마스터 키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보라고 네. 네. 보안 정책 공개 못 한다. 이렇게 보면 선관위가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선관위도 자기네들이 누가 조작했는지 오히려 해킹할 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들을 볼 때는 네. 예, 자기네들 뭐 보안 정책 잘하고 있다. 국가 비밀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상에 지금 선관위 직원들 제가 잘 주시하라고 한 게 어떠한 결과 목표가 있을 때 중앙 서버가 이렇게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각각의 값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역으로 명령이 돼서 나간다면은 각 투표소에서는 기가 막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A 후보가 홈표가 발생한다든지 A 후보가 득표율이 득표수 더 많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상을 그렇게 해야 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최종 결과값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전국에 수많은 개표소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 다 보내서 어디에 표가 오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뭐 한 표 이렇게 제낀다든지 이런 거. 그게 과연 누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하겠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 공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상이 없다는 걸 하기 때문에 국민들 공개하고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여러 가지 투표 현장에서 이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개표 상황표가 바뀌고 투표지 혼분류표 오작동을 일으키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개표값이 가서 잘 전달돼 가지고 잘 오픈되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 못 밝힌다면 저는 보안 전문가를 여기만 입장에서 과연 이게 소위 말하는 전상망 해킹, 전산망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내면은 그 투표지 분류 작동기대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값을 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안 정책을 공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터 키도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거 사실 최고 보안 자기네들이 최고 보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스터 키 발행용 더 쉽게 말하면 그거를 형식적으로 여당 야당 보여주고 국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카드 하나 그냥 모양새 갖추기 그런 거였어요. 이거 예, 아주 자기네들도 이번에 인정을 했고요. 이제는 전산망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어떤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원식 언론이 말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 만약에 없다면은 오픈을 하라고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뭐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어서 오픈 안 한다면 그건 아주 형사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의혹이 번져 나가면 선관위도 좋지 않은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지방선거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선 또 지방선거 여러 가지 선거들을 당장 또 보궐선거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선거인데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중앙 그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문제도 이 기회에 오픈해가지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선관위 답변을 딱 보면 오히려 역으로 해킹이 되더라도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제 그 수준에서 해킹이 되더라도 결과값은 안 변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충격 뭐 이거는 뭐 어느 국민이 들어도 충격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후보가 득표율 뭐 얼마 해가지고 득표를 따서 당선 다 나갔는데 그럼 끝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 해킹에 의한 거다. 그래서 그럼 누가 당선인이냐? 이러면 이제 선관위는 저 앞에 가 있는 각 투표소별로 개표소별로 개표 결과표를 다시 모아가지고 집계해서 다시 발표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선관위는 이거하고 이 결과표하고 이 최종 홈페이지를 통하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킹 없었다 하다가 네. 이 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킹이 돼도 네. 이 개표 결과값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네. 이거를 가서 이제 다시 하면 된다. 물론 해킹 된다는 자체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겠죠. 엄청난데 하면 된다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맞죠? 이 개표 결과값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각 그렇죠. 투표소별로. 네. 이 답변 자체가 아주 황당무계한 답변이에요. 황당무계한 답변이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 선관위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니 이렇게 엉망진창 그냥 뭐 무대포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면 이거 정말 누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쉽게 그냥 역으로 그냥 값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관위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조작 가능성이라기보다 이렇게 해킹 가능성이죠. 네, 뭐 해킹 쉽게 말해 가능성.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당연히 해킹 가능성은 있고 뭐 CIA든 미국 국방부든 다 있는데 선관위가 유독 이렇게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뭐 개표 상황표 비교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아주 지금 자만하고 설령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이런 선관위는 제가 과거 보안 전문가를 한 입장에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네.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해킹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공표를 하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정확한 뭐 얘기죠. 농협에서부터 온갖 그 은행 해킹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선관위 그 해킹 관련한 이제 보안 문제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언제 또 돌아가시는 거죠? 예, 다음 7월 첫째 주.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화상으로 그렇죠. 좀 다시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에 계시는 동안 국내 현실을 더 현장에서 또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미국에 가시더라도 또 좋은 또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29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